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짱구님이 진짜 날씨가 중간이 없네요. 사람이나 날씨나 중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극단적에 이렇게 이제 이럴 때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박하림님이 안녕하세요, 촌철님들. 해가 아침부터 출근길부터 쨍쨍하네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까꿍맨이 나오려나? 더마카 분량이 줄어서 아쉽긴 하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뒷목 잡다가 잠깐 풀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까꿍은 예고가 없는 거죠. 오늘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끝까지 네. 시선 집중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씨의 특검 조사 일자가 잡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위 브리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네, 드디어 조사 일자가 잡혔는데 왜 8월 6일입니까? 기자들도 이제 궁금해서 그걸 물었는데 문홍주 특검보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한의 여유를 둬서 그들이 출두하기 편한 일정을 넉넉히 주는 차원이다. 어허. 그렇게 해야 자발적으로 잘 출석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네, 듣고 보니 뭐 약속 있으면 좀 정리하시고 이날 나오세요. 뭐 이런 뜻으로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문홍주 특검보의 이 발언에 두 개의 뜻이 깔려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경고의 뜻이 깔려 있다. 이렇게까지 넉넉히 시간을 줬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체포 또는 구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 문홍주 특검보가 자발적으로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발적 출석이 안 되면 타율적인 방법을 쓰겠다라는 뜻을 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자신감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넉넉히 준비할 시간을 줘서 김건희 씨 측이 방탄막을 치더라도 조사에는 애로가 없을 거다.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 자신감의 발로 아니냐. 할 테면 해봐. 우리는 준비돼 있으니까. 라는 뜻을 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쭈니 아빠님이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이죠 라고 해주셨고 오티스님은 날씨가 격노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아름다운 독도님은 근데 그 어떤 날짜에도 자발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오면 그다음에 수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른바 옥중 메시지라고 하는 걸 발신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구구절절 인용 전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딱 한 문장만 전해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부하들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부하들 사랑이 지극해서 헌재 변론 과정부터 쭉 해서 그러니까 부하들 탓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겠고 두 번째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느냐. 오, 왜 지금일까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소환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고 나니까 옥중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하나로 족하니까 아내는 건드리지 마. 혹시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겁니까? 근데 뭐 혹시 그런 뜻을 깔고 옥중 메시지를 발신했다면 말씀드리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임하겠다. 뭐에? 수사 요구에. 그렇죠? 네. 네, 성실히 임하겠다. 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어제도 밝혔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막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고요. 2022년 나이 들어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보일 게 안 보이는 건 이 죄명 지옥 보내기에 대한 마음속 열망이 눈과 귀를 연결하는 신경망에 오류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 더 할까요? 네. 법원에 난입한 것이 폭도이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은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주인공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라고 합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강 비서관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나 말고도 아마 여러 사람이 추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대통령실의 이제 그 조치가 궁금한데 이 강 비서관을 경질할 뜻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고 혹여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지지자분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스스로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 이런 과거의 잣대보다 현재 지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혹은 자신이 말했던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임용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납득을 못 하겠는데요. 내란 관련 막말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생각인가요? 자, 12월 3일 그날 밤 이후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12.3 계엄을 규탄하고 내란 수괴 처벌을 이루기 위해서 혹한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와서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고색창연한 이론으로 무장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헌데 배웠다는 대학 교수가 그 기본적인 헌법 정신, 민주주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내란을 옹호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깨우쳤다? 이거 속아 웃을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붙일 말은 개과천선이 아니라요. 소양 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 환기시켜 드릴 게 있는데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작은 차이를 넘어 내란에 반대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기본 원칙을 밝힌 셈입니다. 무엇이냐? 헌정 질서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통합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 비서관의 과거 이 내란 관련 발언이 여기에 부합되는가? 부합이 안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내란 종식을 계속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도대체 뭔가요? 강 비서관의 유임이 내란 종식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재가 추천하면 무조건 패스냐, 내란 특검은 그러면 왜 하냐, 다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냐, 이런 댓글이 지금 줄을 잇고 있고요. 김창면님, 국민통합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합니다. 옥황상제님, 성실하면 아무 말 대잔치가 용서가 됩니까? 하늘하늘님, 자꾸 왜 그러세요? 실망감이 계속 커집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이렇게 꼬집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다.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추출할 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가 풀립니다. 바로 800-7070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왜 이 번호가 주목이 됐냐면 바로 그날 7월 31일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게 누구냐라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밝혀진 거고요. 자, 이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우려를 표명을 했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로를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로가 아니라 역정이었다라고 그렇죠. 주장했어요. 이제는 역정도 아니고 우려랍니다. 우려. 그래서 엽기토끼님이 역정, 경로, 우려 다 같은 말이요?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만 평하면 참 게으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게으르다? 예. 왜 게으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도 악의를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하고 의견서를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썼다.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윤석열의 입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었고 이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최일병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이 그때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동문서답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이 동문서답형 답변이었는데 그래도 이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질책이라는 단어는 썼습니다.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려를 표명을 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조금만이라도 살펴봤으면 우려라는 단어는 아마 못 꺼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할까요?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은 좀 그 일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JB타임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